네,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직전에 청와대에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인데요. 2007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었죠? 예. 네, 어제 그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던데 핵심 논의 사항이 어떤 거였어요? 중점을 국민의 안전에 두어서 네, 해외 유입이잖아요, 아직은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걸 차단해서 전파를 어떻게 조기에 차단하는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네.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아하.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따르면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장기전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예. 이게 현재는 이제 뭐 중국에서 들어와서 초기지만 만약에 지역사회에 전파돼서 우리가 추적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네. 증상을 발현하고 또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또 필요하죠. 검역보다는 예. 이제 환자 진료 활동이 더 중요하되고 하게 되고 또 중환자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전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면 장기전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상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스 때나 또는 생각을 해보면은 네. 발생해서 뭐 6개월 이상씩 진행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인데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난다면은 그 정도 이상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거 하나만 좀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이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다는 지금 외신이 타전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모든 기관들이 PCR이라는 유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이러스가 적은 양인데도 이제 증폭을 시켜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 바이러스 분리는 그거를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볼 수 있는 어떤 실체를 보는 건데, 이게 분리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단과 치료와 백신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치료제 개발의 길이 일단은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마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배양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뭐 치료제 개발이나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해야지 이게 많은 사람한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것보다는 당장은 이제 유입을 줄이고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병원 갔을 때 병원에서 치료가 잘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열렸던 간담회에서도 이제 핵심 논의 사항은 해외 유입 차단 문제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이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온 외국인에 대한 그 입국 금지 조치잖아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미 중국 안에서도 여러 곳으로 퍼진 것 같은데. 후베이성으로 제한하는 게 과연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후베이에서는 도시 전체를 이제 봉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조치인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조치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확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유입되는 환자 수가 줄어드니까는 실효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한 이번 주 중반까지 좀 봐야지 조치가 성공될지 안 될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후베이성을
벗어나서 환자가 이제 뭐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확진 환자 수나 의심 환자 수의 증가 폭을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후베이성에서 주로 생기는 건지 다른 도시에서 생기는 건지 네. 그런 걸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조치를 국제적 공조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확진 환자가 예를 들어서 우한을 거쳐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후베이성으로만 한정을 하는 게. 근데 문제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만약에 확인이 됐다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중국은 이미 이제 통계를 보면요.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 환자들은 그 시장과 관련돼 있고 마켓과 그다음에 1월 1일 이후에는 시장과 관련된 숫자가 8.5%뿐이 안 되고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다 일어난 상태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정책을 취한 거고요. 그런 이제 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도시에 생기는 것이 거기서도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환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또는 해외에 나가서 다시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다 보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에 입국장을 따로 설치한다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하는 그 내용인가요?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런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이제 검역을 좀 강화한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무증상 감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애당초 이제 그 전문가나 정부에서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특색이 사스 때도 무증상에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증상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객관적이나 거기에 어렵고 주관적인 거거든요. 자세히 물어보면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방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환자의 환자에 의해서만 하니까는 이게 이제 뭐 구멍이 생겼다, 못 찾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제 초기에 환자로부터 나오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남을 감염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론은 초기에 그런 바이러스 양이 적기 때문에 감염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가설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간혹 나오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초기서부터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약간 몸이 찌뿌둥하다 뭐 이런데 실제로 감기 증세가 나타나는 거는 그 다음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나중에 환자가 됐는데 그 증상이 없을 기간 동안에 남을 얼마나 전파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는 이제 그런 그것도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하고 어찌 보면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지금 정부가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구분을 하지 않고 접촉자라면 이제 그 갑자기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애당초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메르스 같이 이제 일상 접촉과 뭐 밀접 접촉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기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는 방역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두 개를 구분을 없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 확진 환자하고 그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도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일단 자가격리를 하는 게 원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접촉한다는 것이 뭐 역학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모든 그룹들을 말씀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1m, 뭐 2m 간격을 두고 거기서 누구는 밀접 접촉이고 누구는 뭐 일상 접촉이고 예.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결국 역학 조사를 하는 그 사람과 들어올 진술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내는 건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조사한 사람들이 좀 재량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을 좀 검사를 더 해야 되겠다니 이런 좀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밀접과 접촉 또는 뭐 일상 접촉을 구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넓게 폭을 잡아서 조사를 하고 그런 분들은 스스로 격리를 해서 네.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중에 확진자로 판정이 났지만 처음 조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설명은 이게 초기 단계에서 바이러스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음성으로 나왔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어제 신문 보니까 일본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번이 신종 코로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2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해놓고 그다음에 네. 또 약간의 이제 증상이 있으면 또 검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이제 확인되는 건데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으로 검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2번씩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런 노력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는 또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예.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방역망이 뚫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 12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사례거든요. 그냥 일본 갔다 왔는데 걸려서 일본에서 증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접촉했었고 후에 이제 일본에서 통보되면서 이제 확인됐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통보가 안 됐고 뭐 이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방역망이라는 것이 환자의 신고에 의존해 가지고 추적을 해 나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걸러내는 건데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생긴다는 것은 뚫렸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고 증상이 있을 때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뿐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이렇게 기침 예절을 지키고 손 씻기를 아무리 바이러스가 밖에 있다 하더라도 손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고 그러면 막아진다. 지금 인플루엔자도 같이 돌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준해서 기침 예절을 지키고 또 손 씻기를 열심히 하면은 뭐 환자가 거리를 활보한다 손 치더라도 자기는 보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이 환자가 지역 사회에 이제 번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각자 제일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이제 수립되고 있죠. 교수님 말씀 이어서 아마 이 질문이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1965님이 마침 문자를 주셨는데 이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던데 겁이 납니다. 피해 다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실제로 중국과 연관돼서 들어왔지만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증상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오면은 검역에서 다 걸러지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오신 분들이야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고 해외 유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이제 뭐 접촉에 의해서 중국 사회에서 전파가 된다. 아마 그럴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2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미 이제 들어온 것들은 후베이성에서 들어온 건 다 막혀 있고 그 2주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환자가 생기면 신고가 벌써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뭐 MBC 미니로 이남주님이 마스크 KF94만 써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KF80 써도 된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죠, 교수님? 이게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원래는 환자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마스크 쓰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기침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남한테 옮기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현재 핵심인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데 일반 마스크는 뭐 일반적으로 돌아다니시는 상황에서는 괜찮고요. 이런 환자하고 접촉하고 환자를 관리한 사람들은 N95를 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반 마스크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